사실 윤석열의 최대 저는 대선으로 가는 길의 난관은 박근혜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왔던 친박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친박 단체 있어. 그 친박 단체는 당연히 있어야 될 표인 거고, 난 도저히 윤석열 못 찍겠다는 일부 보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숫자를 한 10% 정도라고 보는데, 박근혜를 찐 지지하는 사람들. 내가 조원진을 찍을지언정 윤석열 못 찍겠다는 사람들.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박근혜 지지자인데 윤석열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숫자 45년을 항상 들려주세요. 윤석열이 영웅 되겠다고 박근혜를 가장 풀파워로 때린 거예요. 징역 45년 구형한 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윤석열 못 찍겠다고 하는 친박들은 대부분 다 45년 탄핵한 뭐 변절자 이런 식의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변절, 저기서도 변절 그러네요. 윤석열 씨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 보고 싶어요. 네. 그쵸? 네. 사람이 왜 이재명 후보 무대 같은 데 올라갈 때 보면은 어쩔 땐 멋있고 어떨 때는 안쓰럽고 어쩔 땐 불쌍하더라고. 혼자 싸우는 느낌 때문에. 윤석열은 물론 적진 요소가 아니라 한때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애정이 세면 증오심은 더 강해져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사람에 대한 배신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분을 만들기 나름이겠지만 자기 출세시켜준 사람을 등에다 칼 꽂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박근혜 배신 때려놓고 그 당에 가갖고 나 찍어달라고 말하는 거. 친박 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분들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징역 45년이 가당키는 합니까? 최근에 홍준표 서포터즈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죠. 네. 뭐 저건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글을 올렸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윤석열을 찍으라고 했냐. 그런 요지의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 밑에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답을 달았더군요. 그리고 홍준표를 도왔던 표철수 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이재명 지지했어요. 그분 제가 잘 알죠. 제가 방통위 있을 때 같이 혹시 일했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작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저분은 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 제가 국민의당에 갔을 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국민의당에 가셨었어요? 그래 이 양반이 홍준표를 지지하다가 도저히 윤석열을 지지 못하겠다 하고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런 분위기 살짝 청기 누설을 하면 사실 요새 조금 합리적인 보수 쪽 패널들 되게 괴로워하세요. 첫 번째 괴로움은 그 건진법사 때 한번 출렁했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TV 토론 3번 진행되면서 그 대나무 숲에 어떤 국민의힘 보좌관이 정말 창피하다 이런 요지의 글 올렸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위에 30대 남성들이 홍준표 의원을 뭐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의원 때 그 경선 때만 하더라도 되게 정치에 관심 많이 갖고 있다가 뭐 지금도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을 찍을 법한 사람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얘기하길 되게 싫어하는 그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게다가 당대표는 지금 SNS로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반감을 가지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소위 말하면 똥파리 집회에 윤석열이 갔어. 윤석열이 집회 일정이 다 끝나고 그 검찰청 앞에서 똥파리 집회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갔대요. 소위 말하면 뭐 깨못못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김부선만큼이나 똥파리 좀 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5년 전부터 민주당에 들어온 작업 세력이에요. 이간질 세력이에요. 그들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문 대통령 지지한다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커밍아웃 한 겁니다. 난 내가 최근에 느꼈던 게 그런 거야. 그놈들 이용해서 지금까지 민주당 분탕질했던 사람도 반성해야 돼요. 윤석열한테 갔잖아.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 사람이라면 후보 떠나서 저는 국민의힘 쪽은 못 찍는다고 생각해요. 왜? 역사적으로 반사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한테 자기 지지했다고 하는 문 대통령의 등에 칼 꽂는 윤석열을 지지하러 가요?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게 조국 수호 집회했던 놈들이야 일부. 정확히 말하면 검찰청 앞에서 그 집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250만, 300만 갔단 말이야. 근데 검찰청 앞에서만 집회를 하면 안 되겠었어. 국회로 가서 공수처 설치했자는 집회로 옮겼잖아. 그때 따라오지 않고 남았던 애들. 걔네들이 지금 윤석열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죠. 그 중에 다수는 아니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아무리 못해도 국민의힘만큼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민주당이 못한다고 화를 내시긴 하지만 그것은 잘하는 어떤 채찍질에 가까운 그렇죠. 거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못합니까? 윤석열보다 누가 못해요? 분하님, 민주당은 근본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안동근 씨처럼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남들이 보기엔 있잖아. 꼭 거기다 친문을 붙이잖아. 네. 친문 단체 윤석열 지지 선언. 네. 얘네들은 원래부터 반 이재명 세력이었어. 친문도 아니었다고. 2018년에 남경필이 문파라 남경필 찍자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걔들이 그대로 간 거잖아요. 지금. 네, 그 그룹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아니 제가 진짜 웃겼던 게 총선기획단에 들어올 때 그때 과거 사진 막 털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후보 예전에 그 단식 투쟁하실 때 제가 사진 손잡고 하나 찍은 게 있었어요. 시장 시절 때. 그걸 갑자기 막 찾아내더니 트위터에서 얘 찐 묻은 놈이다 막 이러면서 저를 막 테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라는 걸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제 주위 예. 사람들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예. 자,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사전투표가 시작돼요. 사실상 대선 이제 내 막바지.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사실상 사전투표로 지금 저쪽에서는 뭐 일부 세력들이 사전투표 하지 말자. 음모론을 엄청 퍼뜨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극단적인 말 한 거예요. 오미크론을 숫자를 일부러 부풀려서 투표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사전투표를 너무 안 하려는 분위기가 퍼져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웃긴 게 그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할 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총장이 누구였게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이 고발이 됐을 거예요. 수사 안 한 사람 누구였게?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그 부정선거라는 게 걔네들 주장하는 게 엄청 골 때려요. 왜 투표 행랑이 있냐 이런 거 있잖아. 원래 투표 행랑이야. 플라스틱 안에 행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랑 채로 놓으면 우리가 투표할 때 모양 빠지잖아. 바닥에 출석 주저앉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스틱 안에다가 행랑을 놓고 집어넣어서 보관할 때는 행랑채 들고 간단 말이야. 네. 나는 투표함에다가 투표를 했는데 왜 행랑 들고 가지? 바꿔치기 증거래. 아이, 공 모시기 TV라고 있어. 나 우연찮게 한번 봤는데 저런 지능은 윤석열하고 똑같구나. 오늘 이준석 대표가 또 SNS에 뭐 부정선거 프레임 씌우려고 하다가 그 재외선거였다는 게 또 알려지면서 그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역시나. 이준석이 원래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을 매우 비판했었는데. 비판했는데 본인이 그 비슷한 뉘앙스를 풍겼나요? 네, 뭐 그런 관련한 글을 올렸었다가 근데 지웠어요? 그 글을 지웠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전 차단당해서 다른 글 올라온 걸 건너서 보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선 그게 재외선거였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그들이 극단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나마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이미지 이렇게 마케팅을 해왔다가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예. 사실 내가 봤을 때 사전투표율이 한 30% 나오지 않을까? 3, 40%? 그렇죠. 네. 높아지죠. 되게 30% 넘을 것 같아요. 한 40% 가까이? 예, 35%는 되지 네.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본 투표날 되면 오후 1시부터는 이제 그게 합산돼가지고 투표율이 나오잖아요. 투표율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77%? 똑같네? 문재인 대통령 때랑? 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드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저는 그거 아직 경험이 없어서. 저쪽은 투표율이 80%쯤 넘어가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더라고.
80% 넘어간다는 근거가 이대남이 많이 찍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 분석할 때 제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세대별 투표율인데 네. 지금 20대 투표율은 60%가 못 미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20대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와도 이게 적게 나와도 실제로는 거의 뭐 똑같아지거나 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모든 핵심을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음. 100%가 투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80%일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저는 80%에 근접하지 않을까. 뭐 대략 그러니까 78? 박근혜 탄핵 때 투표율이 엄청 높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때 같은 경우는 박근혜 때가 한 75 나왔고 이명박 때는 70%가 안 됐습니다. 60 몇 %밖에 안 네. 됐죠. 그러니까 80% 가까이 나온다면 투표율이 엄청 높아요. 자, 사전투표 꼭 아니었어도 돼요. 본투표 하시면 되지. 사전투표 하실 분들은 하시고 본투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새날 물러갔다가 또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날 마켓도 좀 애용 좀 해주시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